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깐따삐아님 오셨고요. 역전의 용사님 오셨습니다. 제작캠프TV님도 오셨고요. 공기같은 나님도 오셨네요. 노머니 해피님, 사문안정님 오셨네요. 예, 김기현, 김포 택도 없다 라고 해주셨고요. 돈벼락님, 부울경 메가시티 선거 공약으로 이용해 먹고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사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거죠. 부산, 울산, 경남, 특히 이제 울산하고 부산하고 김해, 창원, 마산 여기가 생활권으로 너무 겹쳐져 있는 데다가 또 이 도시는 한데 묶어 놓으면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 개념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금 갖춰져 있고요. 이거 메가시티로 만들면은 그 추가 개발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는요,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예.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날려먹고 김포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야 이거는 너무 속보이는 짓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부산 분들 열 받으셔야 합니다. K90님, 독도를 서울로 한다고 해라. 그러게요.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역전의 용사님, 양평 김승희 비서 김건희 시끄러움 잠재우려 뱉은 것 같습니다. 양평 쪽에 김승희가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또 하려고 하나 보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니까 양평 문제하고 김승희 얘기하고 이런 문제를 잠재우려고 김포를 던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하셨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을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에게 아양 떠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사실 참 열받았어요. 지금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한동훈 탄핵하라고 그러지 않나요? 한동훈을 탄핵할 이유는 쌓이고 쌓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훈 탄핵의 사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사실 윤석열 정권의 괴벨스와 같이 언론과 이 기레기들을 악용을 해서 이 선전선동,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치 나치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칭찬을 할래야 칭찬할 수도 없는, 칭찬을 할 일이 굳이 있더라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굴 쳐다보기도 싫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법사위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까지 최강욱 의원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더니, 우리 김남국 의원이 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더니, 이제는 아양 떨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이기지 못하니까, 말빨로 한동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뭐 입장이라도 바꿨나요?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툭하면 한동훈한테 속된 말로 쳐발렸죠. 참 보기가 옆에서 보는 게 딱할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부하였는데 그 부하한테 깐족됨을 당하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박범계를 보면서 아이고 참 우리가 안타까워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났다고 박범계 배알도 없나 보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좀 열받습니다. 오늘 김도읍이 이렇게 비시시 웃네요. 왜 이렇게 비시시 웃을까요? 기사가 났어요. 모처럼 야당 칭찬에 웃음 나는 한동훈이래. 법사위를 하다 보니 야당 의원의 한동훈 칭찬에 감격한 김도읍. 분위기 좋아졌네. 분위기 좋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있었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것도 박범계와 김영배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박범계 의원하고요, 김영배 의원하고 사실 그동안 한동훈 밥이었죠. 뭐라고 한동훈한테 덤벼들기는 하는데 뭐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니까 첫 번째 선빵은 날리는데 2탄, 3탄, 4탄이 없으니까 오히려 계속 한동훈한테 발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옆에서 보기가 되게 딱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한테 따지고 한동훈을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떠듬떠듬해. 얼마나 준비를 안 했으면. 아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요. 뭐 써놓고 할 말을 써놓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어떤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렇게 계획서만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떠듬떠듬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박범계 의원도 그렇고 보면 자기가 할 말을 써갖고 갖고 와요. 원고를. 그런데도 그 원고를 읽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떠듬떠듬하고 그리고 원고 외에 임기응변이 안 돼서 맨날 비웃음거리가 되고 제가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까지 듣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맨날 한동훈한테 이렇게 다 당하고 사느냐고. 쪽팔리지도 않냐고. 이제 듣는 내가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동훈이 좀 고분고분해졌다고 이렇게 칭찬하고 막 그럽니까? 야, 배알도 없지.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열받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제가 할까 말까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보시고 열받지만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이제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라고 하는 기재부 예산 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이제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와 다르게 정부 구매 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 특히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우선 지침을 좀 공개를 장관님이 해주시는 게 예, 사실 그 동안에 역대 정부에 통해서 지침 공개를 안 해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오기 전에
저희가 결정을 하고 대검하고도 협의를 마쳤고요. 아마 다음 소위 전까지 우리 이제 양당 간사님께 저희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공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서 공개해드리고 설명드리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한동훈 장관님이 아주 중요한 또 결정을 하셨네요. 한번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규정으로는 살펴봐 없습니다. 주시고 예, 예. 그 개정이 필요하면 이 부분까지도 우리 법무부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해서 그 피해자 보호를 법률적 구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잘 해보실 생각이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한 느낌은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 열받네, 진짜. 아, 참. 이 다음 순서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화가 나가지고,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요, 법사위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이 다른 때에 비해서 상당히 고분고분했어요. 고분고분하고 일단 그 말에 이 칼을 안 들고 나타나니까 그 한동훈 말 속에 이게 상당히 있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이 아주 그 공격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투도 그렇고 그랬는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이 확 빠졌어요. 고분고분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분위기가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도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 갑자기 민주당이 한동훈한테 고분고분해졌다라고 생각하지. 한동훈이 처음부터 소프트하게 좀 오늘은 힘을 빼고 칼을 숨기고 법사위에 임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자, 결국에 한동훈은 지가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고개를 숙인 것과 같은 효과를 봤어요. 지가 필요해서 한동훈이 뭐 괜히 고개를 숙였겠어요? 괜히 고분고분해졌겠어요? 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고분고분해진 거고, 날이 서 있던 칼을 뒤로 숨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좋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속심이 눈에 확 보이는데 법사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한동훈의 속심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동훈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한동훈은 왜 고분고분해졌을까요?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진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돈 앞에서는 다 고분고분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댓글에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진 이유는요. 돈 때문입니다.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예요. 자, 내년도 예산에서 뭘 잘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잘라야 된다라고 했던 예산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국회 검찰 특수활동비였어요. 검찰 특수활동비 한 해 80억씩, 100억씩 쓰는데 어디다 썼는지 공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시커멓게 먹줄 찍찍찍 그어가지고 공개하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국민의 세금을 썼으면 어디에 썼다고 밝히는 게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밝혀내고 감사를 하는 게 국회의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밝히라는 법원 판결에도 저항을 하는 그런 예산인 겁니다. 이런 예산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홍준표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남도지사를 할 때 그 경남교육청에 예산을 주는데 그 교육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 교육 예산을 어디로 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경남교육청은 야 니나 내나 동급인데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감사를 받아야 되냐라고 대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산 있는 곳에 감사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산이 가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국민의 예산이 간 곳은 반드시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밝히는 게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은 그걸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돈 안 주겠다고 했어. 심지어 박용진마저도 뭐라 그랬다? 내년도 예산 삭감 기대하세요 라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죠? 네,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진 거야. 예산을 따야 되는 거야.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검찰에서 잘린다? 그러면 한동훈 아마 검찰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힘들걸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특수활동비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기로 했어.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는 없애야 되겠다. 자르자. 라고 이미 합의를 했다고. 예산 규모도 크지도 않아요. 한 80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자른다고 해서 검찰에 큰 문제 안 생겨.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어디다 쓰는 거라고? 기밀을 필요로 하는 예산에 쓰는 거라며. 기밀을 필요로 하는 수사에 쓰는 거라며. 근데 검찰 수사 이제 못하잖아. 앞으로 수사 완전히 없어질 거잖아. 근데 웬 특수활동비? 그리고 지금까지 특수활동비 수사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데 썼다며.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기로 했어.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네. 자, 만약에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일선 검찰에선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특히 누가 불만이 폭발한다? 검찰총장이 열 엄청 받을 거야.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고 상당히 유용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야, 빨리 수사 끝내! 밤새 날밤 깔아서라도 해! 그렇게 일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돈이라도 턱 줘야 될 거 아니야. 수고했어. 이렇게. 그래서 몇 천만을 주기도 하고 억 단위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의 수사팀을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쪼물락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에 하나였다고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가 사라지면 어떻게 했어? 검찰총장 열받는 거지. 이원석. 뿐만 아니라 일선 지검의 검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총장 특수활동비는 각 지검으로 조금씩 나눠져서 내려와요. 지방이 다 내려간다고. 그리고 검사장들은 그 돈을 받아서 수사팀한테 배분을 하기도 하고 좀 잘했다 싶은 수사팀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써왔다고. 자기들이 주머니에 쌈짓돈처럼 쓰기도 했다고.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진다. 어찌 될 것 같아? 난리가 나는 거야. 전국이 난리가 날 거야. 그럼 전국에 난리가 나면 그 불만이 어디로 다 향하겠어? 한동훈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맞으면은 지가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아이씨, 들어봐도 내가 가서 좀 고개 숙여준다. 이렇게 된 거라. 그래서 한동훈이 고분고분해진 겁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요, 반드시 사라져야 될 구시대 유산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원래 뭐 했느냐? 검찰이 옛날에 정보원 운영했죠. 수사정보정책관실 여기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검사들이 정보원을 운영했어요. 이게 전과자들이 있죠. 걔들한테 돈 주면서 야, 니네 그 정보 좀 빼와. 그 동료 그 깡패들 정보 좀 갖고 와. 이렇게 할 때 많이 썼다고. 근데 지금 그거 안 하잖아. 없잖아. 없어지는 게 맞죠. 구시대 유산입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 혹은 행정기관이 혹은 수사기관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정보망을 운영한다? 그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대로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입니다.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그거 모두 다 없애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없애야 돼요. 근데 그걸 없앨 경우 한동훈이 직격탄을 맞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지가 굽힌 거지. 예산을 달라면 할 수 있겠어? 굽혀야지. 예.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모종의 뒷거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박범계도 그렇고 김영배 의원도 그렇고 자신들의 속내가 빤한데 기껏 한동훈이 굽실굽실 하다고 해서 고분고분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갑자기 칭찬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자신들한테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뭐 예컨대 니 뭐 하나 걸린 거 있는데 내가 안 할게, 수사 안 할게 라고 했다거나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 또 그 예산과 관련해서 예결 특위위원들이 또 모일 겁니다. 그래서 뭐를 넣자 빼자라는 식으로 할 텐데 그때 박범계나 김영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은 아 이것들이 뒷거래를 했구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도 말하고 싶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좀 전까지 얘기를 해놓고서. 박범계도 그렇고 김영배도 그렇고 도대체 뭐를 뒷거래 했는지 뒷거래를 뭘 얻기로 하고 이렇게 한동훈 칭찬하고 난리가 났는지 참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뭐 했는데 뭐 준다 카대? 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열이 확 받아요. 예? 박범계 의원 사실 지가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똑바로 못한 거 아닙니까? 지가 후려잡아야 될 지가 위계 질서를 바로 잡았으면 지금 윤석열이 어떻게 저 자리에 갔어? 한동훈이 어떻게 그렇게 설쳤어? 못 설쳐요. 지가 위계를 못 잡았단 말이야. 제 역할을 못했다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뒷거리를 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나는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정말 따져 묻고 싶어요. 뭘 뒷거리를 했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참 법사위에서 사라진 김남국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이 정말 그립죠. 왜 검찰과 윤석열과 한동훈이 김남국 의원과 최강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그런 꼴을 뻔히 보면서 민주당의 다른 법사위 의원들이 본척만척 껌뻑껌뻑 보고만 있었는지 수수방관만 했었는지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그 둘만 아니었다면 자기들끼리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적당히 때리는 척, 적당히 얻어맞는 척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었는데 라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가 검찰한테 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국힘당한테 정권을 뺏긴 게 아니고요. 보수 세력의 정권을 뺏긴 게 아니고요. 검찰한테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탈취당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특히 법사위 들락날락하는 자들이 검찰하고 뒷거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청와대에 쳐들어가는 검찰을 그냥 쳐다보는 병신 새끼들이 어딨어? 그러고도 지가 법무부 장관이냐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영배죠. 김영배 의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어떤 분이 수박이라고 써두셨는데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원래 뭐였다? 이낙연이 당대표 할 때 당대표 정무실장이었습니다. 이낙연의 정무실장이었어요. 또 있죠. 박광온이 원내대표를 할 때 정무특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원내대표단이 모두 해산되었을 때도 박광온이 모여 하니까 또 우르르 모였어. 이낙연의 정무실장이자 박광온의 정무특보였다면 이 사람은 뻔하죠.
얼마 전에 수박 당도 측정에서 당도 4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럴 수 있다 치죠. 뭐 어떤 분들은 지난 대선 때 김영배 정말 선거운동 똑바로 안 하더라.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좋아요. 다음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이 문자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에 공개해드렸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요, 원래 이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부결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다수가 부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도 부결이 채택이 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수박들이 설치면서 직접 당론으로 부결을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잘 설득할게. 내가 잘 설득해가지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부결을 하도록 할게. 그러면 일부러 당론으로 안 정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겠어?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득하겠다고 했어. 근데 설득이 끝까지 안 된 거야. 설득이 끝까지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이 야 설득 다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이거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하자. 지난번처럼 난리 나면 안 되잖아. 단독 채택하자 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어쨌다고 의총 중단하고 당론으로 안 하기로 했잖아. 당론 같은 거 안 만들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결이고 가결이고 그리고 당론 같은 거 만들지 말자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수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결 당론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국회의원들이 그랬어? 진짜로 그랬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의원총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수박들의 그 쿠데타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수박들이 당론이 아니었는데 무슨 이게 해당 행위냐라고 큰소리 떵떵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당론으로 채택하게끔 다 돼 있었고 실제로 민주당 중앙위원회나 당무위원회에서는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이 의결 절차가 빠졌다는 것 때문에 그 의원총회에서 의결 절차를 빼기 위해서 이놈들이 수박들이 장난질을 친 거죠. 내가 설득할게 라고 해놓고 설득 안 한 거지. 그리고 설득이 안 됐으면은 당연히 부결 당론으로 가야 되는데 논의 안 하기로 했잖아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상 가결이 되도록 몰고 갔다. 장난질을 친 거죠. 여기에 몇 가지 더 뒷얘기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부결 당론을 채택하자고 막 얘기를 했었어. 그랬는데 수박들이 와가지고 야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확 내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설득을 잘 할 테니까 최고위원들 잠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자 이러니까 정무감각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꼼수를 쓸 줄 모르는 최고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 그럼 좀 기다려볼까? 라고 했던 거야. 그 결과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수박들이 뒤통수를 세게 치는 와중에 야 내가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 그 사람이 김영배입니다. 김영배는 자기 스스로도 얘기해요. 내가 부결을 하자고 막 설득하고 다녔어. 근데 설득이 다 안 되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SNS에 밝혔잖아.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설득하고 다녔다고. 부결 설득하고 다녔다고. 그게 뭐다? 바로 이 부결 설득하는 척 하면서 실은 사실은 당론 채택을 막은 거죠. 부결 설득할게.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부결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한 꼼수였던 거죠. 그 꼼수의 선봉에 누가 썼다? 쉽게 말해서 페인트 모션을 누가 했다? 페인트 모션을 하는데 김영배가 나섰다고. 원내대표 정무특보. 그런 거지. 야 김영배가 나서가지고 이
가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 설득할 거야. 그러니까 부결 당론 잠시 미룹시다. 야, 김영배 갔다 와. 네, 갔다 올게요. 갔다 온 게 아니라 갔다 온 척 한 거지. 그러는 와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사달이 난 거예요. 그 수박들의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김영배는 뭐였다? 사실상 쿠데타를 지원한 거지.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연막을 막 피워준 사람이잖아. 그죠? 사람들의 눈을 속인 자지. 그게 김영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수 국회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박광원이 이 요구를 뭉갭니다. 내가 설득해 볼게. 당론 채택 안 해도 될 거야. 당의 분열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 와중에 수박들은 이재명 대표한테 퇴진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보장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 알겠다. 내가 퇴진은 못한다. 그리고 공천을 보장하지는 못하겠다. 하지만 공정한 경선은 약속할게. 내가 개입해서 누구를 자르라거나 공천 못 받게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수박들이 야, 안 되겠다. 이재명 날리자.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부결 요청 우리들한테 부결을 요청한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지 않겠니? 라는 식으로 장난질을 친 거지. 이재명 대표 찝찝했지만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수박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수박들은 갑자기 받을 것 받고 야, 우리 타협 안 해. 이재명하고 타협 안 해. 라는 식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너 물러나라. 이재명 대표 당연히 야, 내가 니들 달라는 거 줬는데 니들은 받고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야? 그렇게는 못하지. 라고 하니까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할게. 수박들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쟤들 저러는데 쟤들 좀 달래려면은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결 요청 메시지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요런 짓을 한 놈이 누구라고? 김영배라고. 간신배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신배. 그자가 이제 한동훈 앞에서 알랑방구를 낍니다. 참. 참 세상이 이렇습니다. 검찰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사실 안 꺾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꺾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 돈을 80억만 자르면 되는데 그거를 참. 여러분 혹시 이 강북구에 사시는 분, 성북구인가요? 성북구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여러분들 이 김영배가 절대로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 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